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40명 발생했습니다. 2주째 2,000명대 아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부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다음 주 월요일 공청회를 열고 방역 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2차 접종 예약일에 접종받지 못했을 경우 날짜 변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1,440명, 어제 발표된 게 1,441명, 그제 발표된 거 보니까 1,5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추세 어때요? 예, 지금 추석 직후에 3,000명 넘어갔던 것이 뭐 3주 연속 하강 추세인 건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예방접종의 효과가 지금 있다고는 볼 수가 있죠. 예. 또 예방접종률도 지금 1차가 79.2%, 이게 뭐 80%에 가까워졌고요. 2차도 68.2%니까 앞으로 한 100만 명 가까이 맞으면 되니까 다음 주 초 정도면 아마 이 70%는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이 있는데 다 좋은데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는 사실은 지금 확진자 수분의 사망자를 하면 안 되고 네. 후행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감염된 후에 한두 달 후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한두 달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 어찌됐든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0.35%라는 이 사망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 달만 계산하면 0.63% 정도나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근에 와서는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망자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이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7월에는 0.18%를 나타냈었어요. 이건 거꾸로입니다. 7월 달에 7월 7일부터 1,212명이 나오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는데 예. 확진자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사망자 수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0.18을 유지했지만 6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0.35%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숫자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독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망률이 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 부분이 우려되는 수준이어서 예. 앞으로 이 확진자 중에서도 특히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백신 효과가 있으니까 약간의 확진자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긴 한데 근데 겨울철 되잖아요. 이제 독감철도 들어오고 그럼 겨울엔 또 코로나 유행도 더 많다던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그럼? 우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방역 완화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네네. 예. 서울 수도권인 경우 8명, 비수도권은 10명으로 됐기 때문에 완화의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이제 겨울철로 들어서면서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활동성이 높아지고 우리 사람은 사실은 추위라는 것은 이 면역에서 보면은 상당히 면역이 약화되는 스트레스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는 강해지는 상황이고 또 실내 활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방역이 완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합쳐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지금 방역 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뭘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예. 또 특히 뭐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군데도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앞으로 한 2, 3주 사이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마 관건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는 좀 너무 서두르는 기분이 들어요.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예. 원래 예정대로 조금 한 주 보고 11월 둘째 주 정도에 시작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다른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굉장히 예방 접종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 또는 영국 같은 경우 10만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싱가포르의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방역 완화라는 것이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네. 예, 우리가 유일하게 좀 성공을 하려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좀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좋지 너무 몇 발 뛰어놓는 것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초안이 발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총리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천히 가고 국민들이 만족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과격하게 갈 만한 상황들이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물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잘못 디디면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확산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단계는 굉장히 천천히
천천히 가야 될 것으로 보여서 예.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지금 영업 제한 시간 같은 것들이 10시로 되어 있는 것을 12시 정도로, 그 수도권 얘기입니다. 지금 네네. 수도권이 뭐 오늘도 80%나 나왔기 때문에 제일 유행의 중심이어서 예. 12시 정도까지 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이것 시간제를 풀어버린다 하면은 좀 굉장히 방역 완화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예. 또 하나는 인원 제한인 경우에 있어서도 8명, 10명 되어 있는 것을 이 인원 제한을 푸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모임들이 보통 8명 이상 모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좀 너무 과격하게 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방접종 완료일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 사망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시점에서 좀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으로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네. 날짜 면에서도 봐도 1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해 보이고 11월 둘째 주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일단 방역 완화된 이 지금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지난 월요일부터 완화한 것이 과연 다음 주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좀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예방접종 완료율이 70% 됐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 여러 나라 국가들을 보더라도 80%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뭐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여러 나라들이 다 그렇게 좀 무리하게 푸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역 지표는 굉장히 좋지만 예.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면서 확실하게 일상 회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좀 너무 서두르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에 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뭐 그 환자 치료 병상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재택 치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재택 치료 대상자가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로 지금은 이렇게 규정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 있던데요. 이게 상당히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네. 어제도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재택 치료하시던 분이 60대 분이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응급차가 1시간 정도 늦게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 늦게 와서 뭐 꼭 사망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대응이 늦었다는 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확진자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생활치료센터를 좀 유지하면서 서서히 재택치료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어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재택치료를 하면서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대응 체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 또는 방역 또는 지자체의 그 개념은 일단 이 의료진을 동네 의사 선생님들을 원격 진료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물론 주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새벽 2, 3시에 의사 선생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연락이 될 것이냐 그러게요. 하는 문제죠. 그래서 예. 하나의 스테이션에 있어서 의료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서 악화된 것을 전화 받고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구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긴급 이송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이 감염 환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음압시설이 되어 있는 응급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준비가 안 되고 늦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70세 이하 미만이면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예. 70세 미만이면서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급격히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판단할 수 있느냐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 이 기준 같은 것들이 확실치가 않고 또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또 보건 인력이 확충이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 요원들이 이것들을 다 맡아서 하고 일반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진료를 원격 진료를 하는 시스템. 예. 뭐 물론 자가격리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갖고 하루 2번 하는 거는 충분히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분명히 보건 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확충이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방역 완화를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재택 치료가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사망하시는 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2차 접종이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해졌는데 예. 1차 접종을 하고 좀 이상 반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2차가 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차까지 완료하는 게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망설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셔서 2차 접종 안 맞으시는 분들이 한 22만 명 정도 되신다고 네. 해요. 예. 근데 사실은 1차 접종만 받고서 끝나면은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감염이 되었을 때 자기가 위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위중증 가능성은 18배 높고 사망률은 11배가 높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하고서 돌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망률은 굉장히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꼭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시는 것이 좋은데 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예방 접종률을 보면은 1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 거의 90% 이상 99%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젊은 분들은 그게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0.6%뭐 이상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예. 이 부분들은 2차 접종은 1차 접종보다 물론 파이저나 모더나가 강하기는 하지만 뭐 견딜 수 있는 정도고 여러 가지 진통제로서 충분히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예. 2차 접종까지 맞으시는 게 좋은데 아직도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2차 접종은 언제든지 예약 날짜를 못 지켰더라도 당일날 가서 접종할 수 있게 바꾼 것은 참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1차까지만 접종을 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으신 미접종자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할까요? 이게 지금 방역 완화가 되면서 제일 큰 문제죠. 18세 이상으로는 500만 명, 50세 이상만 해도 148만 명이 접종을 예약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뭐 예약을 하고서 안 맞으신 분들 물론 있겠지만 네. 이분들은 결국은 최후까지 안 맞으실 거로 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방역이 완화된다는 의미는 우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감염이 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감염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예.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 입원 위중증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더 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보시고 특히 50대 이상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백신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접종을 했을 때 부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여러 언론들 보도들이 많이 있어갖고 네. 실제로 우리가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하루 6, 700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 예방접종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후관계인 부작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스터샷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예. 다음 주에 얀센 백신 그리고 모더나 백신 여기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 발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별히 두 백신에 대해서 특정이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일단 얀센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한 147만 명 정도가 받았지만 3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받았고 대부분은 예비군 민방위 또 군인 가족들만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 이후에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2개월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게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돌파 감염이 얀센 백신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네. 감염 사례는 많지만 사실은 위중증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얀센 백신의 특징은 한 번 맞고서 그 감염 위험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간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6개월 이후가 됐을 때 정도, 뭐 지금 5개월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예. 6월 달에 맞았으니까요. 5개월, 6개월 정도에 얀센 백신으로 맞는 것보다는 mRNA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mRNA 백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다지 더 많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파이자보다 더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이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백신이기 때문에 이 3차 접종을 할 때는 반 용량만 해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100마이크로그램 있는 것인데 50마이크로그램의 반 용량으로 하는 것이 권고되었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볍게 코로나19를 앓은 아이들은 같은 증상을 보인 성인보다 항체가 덜 생성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뭐 거의 예상되었던 결과들인데 이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되는 것도 상당히 좀 적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델타 변이가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더 많은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고 예. 또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경증으로 앓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재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한 그렇지만 재감염이 됐다고 해서 뭐 또 위중증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너무나 감염 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11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과연 예방접종의 이득이 더 큰지 이 재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의 효과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유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집단 면역에 가까워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긴 하지만 예방접종의 이득 자체로서는 사실은 경증 무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